황민호 상임이사님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옥천은 인구가 한 5만 명 되고요. 5만 명. 금강의 상류입니다. 금강의 상류고 그 남한의 지도를 4등분해서 접으면 가운데가 옥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 가나 한 2-3시간 정도면 다 갑니다. 그래서 전국 모임을 할 때 옥천에서 자주 모입니다. 어디나 공평하니까. 고속도로도 잘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전 바로 옆에 있고 원래 1980년도에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금강 줄기였는데 그 박정희 정권 말에 대청댐이 대전과 청주에 댐을 만들면서 사이에 옥천이 호수가 돼버렸어요. 호수가 돼버려서 대청호를 끼고 있습니다. 원래 대청호라는 이름보다 옥천호라는 이름이 맞는데 대청호로 불리고 있고요. 그 식수원을 충청권 한 250만 주민들이 식수원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물 맑고 산 좋습니다. 그래서 옥천이라는 뜻도 기름지로, 비옥화로, 내천,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맑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건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건 없고요. 뭐 관광지나 뭐 보물, 국보 이런 것도 없고 옥천, 영동, 보은이 남부 충청북도의 남부 상군이라고 불리는데 보은은 송리산으로만 유명하고 영동은 와인이나 포도로 유명한데 옥천은 포도하고 복숭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오늘 개괄적인 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옥천은 인구가 읍에 3만 명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읍이 대전하고 가깝다 보니까 몰려 살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어요. 백제와 신라의 경계여서 늘 그러니까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처럼 백제와 신라의 경계여서 늘 이렇게 성쌓기에 동원되고 늘 전쟁의 위험에 감내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옥천 사람들 중에 성쌓기 기술자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 서산의 해미읍성에 보면은 옥천 사람들이 쌓은 성만 되게 견고하게 남아 있대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백제 성왕이 옥천 땅에서 죽었어요. 김유신 그 할아버지 김무력 장군한테 죽어서 백제 성왕 추모기도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옥천은 그쵸.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속매를 잘 안 내비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백제 시절 언제 이거 백제 땅이었다 신라 땅이었다 하니까 누구 편이다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초를 당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선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역사사자가 사람인의 입구자잖아요, 그죠? 사람인의 입구가 역사라는 뜻인데 역사사자인데 사람이 입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 뭘 할까요? 예, 먹고 또 먹는 게 중요하고 또 뭐죠? 말하는 이 먹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사실 먹고 사는 게 경제고 말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사회관계고 정치죠.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와 말은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먹어야 살적이죠.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말을 해야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건 경제의 어떤 기본이고 말하는 건 정치의 어떤 기본입니다. 두 가지. 이 사람이 먹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내 제어 안에 자기 제어 안에 이걸 할 수 있고 남한테 압박당하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전 지역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를 확장하면 우리 지역 공동체의 먹을거리,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건사하고 있는가 스스로. 그리고 이 말하고 글 쓰는 거, 이 말하고 글을 우리가 잘 건사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핵심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먹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의 로컬 푸드죠.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먹거리를 스스로 자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도 로컬 푸드 운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옥천에서는 1990년도 옥천군 농민회가 만들어지면서 로컬 푸드 운동을 맨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30년 전부터 그 당시에는 맨날 서울 가서 투쟁하고 상경에서 이렇게 하다가 FTA나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런 거 옛날 막 투쟁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떤 투쟁을 했냐면 맨날 서울에서 아스팔트 투쟁 말고도 지역에서 지역 농정에 농민들을 참여시켜 달라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군수가 근데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고 농민단체 연대회의, 그러니까 농민회나 한동연이나 여러 단체 연대회에서 옥천 군수에 요구한 게 뭐였냐면 농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절반 이상 참여시켜 달라. 그 위원회 농민들을 우리가 군 농정에 참여시켜 달라는 게 투쟁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계속 투쟁했는데 천막투쟁까지 하고 군청 앞에다 천막투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졌는데 군수가 한번 바뀌고 나서 새로 나온 군수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 20-30명 되는 위원 중에 절반이 농민들이 들어갔어요. 농민단체 연대회에서 추천한 농민들이 15명, 30명, 15명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바깥에서 장애 투쟁을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화가 안 돼. 막 맨날 회의장에서 싸우고 막 그랬어요. 막 되게 이 진전이 안 되니까 조례에는 분기마다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회의에서 결정돼 군수가 위원장이 군수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회의 시간에 싸울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가지고 합을 맞춰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합니다. 과반수 이상 되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떤 의제를 이렇게 관통시키자 해가지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무수당 공시적위원회니까 출무수당이 한 사람당 7만 원씩 나오는데 그것들을 개개별로 가져가지 않고 통장에 모았습니다. 통장에 모아가지고 우리 이 돈으로 공부하고 견학하자. 여러분들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 출무수당을 모아가지고 강사를 불러가지고 공부를 했고 스스로. 그리고 어디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가지고 옥천군의 농정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렇게 계속 미리 합을 맞춰서 그럼 위원회 열릴 때 농민들이 이미 딱 합을 맞췄기 때문에 의제 하나하나 되는 것들이 통과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게 하나 둘씩 만들어놔. 군 농업발전.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농업회의소보다 요즘에 나는 농업회의소보다 훨씬 앞선 모델이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정을 꾸렸던 겁니다. 이게 기반이 돼서 이런 기반 안에 친환경 농업도 시작을 한 거고 옥천군 그러니까 농민들의 의견이 군 농정에 반영이 된 거죠. 이거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농업발전 계획을 주민들이 같이 짜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되면서 이제 학교급식이나 2006년도 7년도에 학교급식 운동이 일었을 때 그때도 이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교급식 그 주민 발의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주민들이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의원안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만들어서 다시 주민들과 계속 옥신각신 끝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어떤 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협한테 이제 농협한테 옥천 농협이 있었는데 옥천 농협한테 이거 니네가 해 우리가 조례 만들었으니까 혹시 하라고 하니까 농협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니 돈이 안 되는데 이거 이 시골 보면은 읍내 학교만 학생 수가 많고 면 지역은 이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우리 읍내만 하면 하지 전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농협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손을 뗐어요. 그럼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도 확보해 놨는데 이거를 학교 복식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농민들이 직접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협동조합을 영농조합을 만듭니다. 옥천살림 영농조합. 옥천살림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옥천살림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학교 복식을 시작한 거죠. 시작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쌀하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콩으로 두부가 공장을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었는데 쌀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 쌀 하다가 두부를 납품하려고 하니까 두부는 뭐냐면 못 믿겠다. 니네들이 만든 거 풀무원 두부도 아니고 CJ 두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냐. 대기업 두부도 아닌데 근데 100% 옥천콩으로 만든 건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먹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한 6개월 뒤에 학교 복식 납품이 됐거든요. 그 학교 복식을 하면서 농민들이 자각한 게 뭐였냐면 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 구조는 단일 품목 대량 생산 체계예요, 그죠? 뭐 단양엔 마늘, 뭐 무안에 양파는 무안, 뭐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거 특작으로 많이 지니까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옥천도 포도 많이 졌어요, 포도. 근데 아이들이 급식하려고 해서 포도만 먹진 않잖아요. 포도 복숭아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 이거 우리 학교 복식 지원제를 만들어도 정작 학교에 공급할 게 많이 없겠다. 이렇게 자각하면서 농업 품목을 바꿉니다. 품목을 어떻게 바꾸냐? 양파도 심고 당근도 심고 이러면서 친환경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옥천은 차액 보전을 해서 학교 복식 가격이 단가가 싸니까 친환경이 되면서 늘어난 단가는 옥천군에서 차액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군에 차액 지원하니까 학교에서는 부담 없이 친환경 학교 복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해마다 품목을 늘려갔어요. 지금은 뭐 100여 가지, 200여 가지가 학교 복식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커졌죠. 커지고 이게 옥천살림이 조금씩 커지고 자리 잡아보니까 옥천살림이 협동조합으로 됐는데 영농조합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옥천 로컬푸드 센터,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공공부식까지 이제 경로당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역 로컬푸드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옥천푸드 유통센터를 만들 때 위탁을 할 때 농협이 또 다시 들어오려고 우리가 하겠다. 로컬푸드가 돼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됐죠. 옥천살림이 위탁을 받았고 지금은 옥천푸드 유통센터와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해 오픈했는데 엄청 잘 됩니다. 진짜 일매출 1000만 원이 훨씬 넘을 정도로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되고 품목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옆에 뜰판이랑 카페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견학 오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커피를 안 팔았어요. 맨 처음에는 카페인데 커피는 로컬푸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팔았는데 공무원들이 왜 카페에 커피를 안 파는 카페가 어디냐 팔아라 계속해서 고민한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비누닉 공을 한 50%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뜰팡의 그 운영 원칙은 최소한 로컬이 50% 이상 돼야 팔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누닉 공 50%를 넘게 해서 로스팅을 해가지고 커피랑 같이 섞어가지고 콩메리카노를 만듭니다. 콩메리카노 콩라떼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것도 직접 지역에 있는 사과 당근으로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티나게 거기 오는 뭐 샌드위치나 여러 가지 브런치도 굉장히 그리고 팥빙수 같은 것도 옥천 팥으로 하니까 인기가 많고 사람이 미어서 못 가요.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로컬푸드 옥천푸드 유통센터가 만들고 옥천푸드 가공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자급 체계가 만들어지고 순환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을 하면 이 내가 쓰는 돈이 지역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가격 책정은 어떻게 수수료 10%만 뗍니다. 로컬푸드 중매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육을 받고 요즘엔 전농약이 없어졌으니까 옥션푸드 인증이라고 전농약 단계가 옥션푸드 인증인데 친환경 교육을 받고 친환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납품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본인이 정하는 거고 수수료 10%만 로컬푸드 집배장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대에다 진열하는 거예요. 진열해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너무 잘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금 딸기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되게 그 다음에 수산물도 팝니다. 수산물 옥션이 내륙인데 뭐 쏘가리도 팔고 얘기한 것처럼 오레무지도 팔고 이렇게 냉동해서 다슬기도 팔고 되게 많이 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핑할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한나로마트보다 거기를 많이 가요. 거기를 믿을 수 있으니까 얼굴이 있는 농산물이니까 내가 아는 이웃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지금 계획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돼가지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곧 만들어집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큰 건물에 로컬푸드 요리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 로컬푸드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교육뿐만 아니라 뭐 식생활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푸드 플랜, 지역의 푸드 플랜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고 그런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자급의 거점이 옥션 살림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옥션의 그 자급의 한 거점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또 하나의 거점은 옥션 신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옥션 신문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제는 이런 신문이 있나요? 혹시? 이게 옥션 신문이 1989년 9월 30일 날 만들어졌는데 국민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주 주민들이 222명의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차로 가야 돼요. 되게 역사적인 거죠. 그 한겨레 신문이 국민주로 198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듬해 옥션 신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이 주인인 신문. 이게 만들어져서 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옥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옥천 신문이 생기면서 기자들이 주민들의 얘기를 소상히 들어가면서 여기서 계속 기록합니다. 그 주민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신문이 오면 그걸 확인하면서 제대로 쓰여졌나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천 신문이 없었을 때는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알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청주나 대전에 주재 기자가 있지만 멀다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천 신문이 생기면서 우리 신문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만들어집니다.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결혼 하나 없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면 지금 이 타블로이드까지 하면 40년이 넘거든요. 40년 가까이 매주 40년의 옥천 100% 옥천 소식으로 채워진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네이버나 구글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옥천 치면요 반에서 제곱은 보도자료만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뭐 공무원 계시고 팀장님 계시겠지만 기자실이 있잖아요, 그죠? 인재군 기자들이 대부분 홍보팀에 보도자료 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도자료 쓰는 사람의 글을 대부분 조금씩 뭐 문구만 좀 바꿔서 매체 이름 달고 자기 이름 달고 보면 똑같은 뉴스가 한 7, 8개, 8, 9개 이렇게 쭉 달립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인재군의 기사는 홍보 담당자가 쓰는 거죠. 관의 중심으로. 그리고 주재 기자들은 취재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냥 그 기자하고 문구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게 맞죠. 옥천군에 있는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하려면 직접 사실 확인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해서 팩트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옥천신문은 기자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뭐 기자실 가면 냉장고 꽉 차려 있고 간식도 많고 그러거든요. 되게 점심도 늘 챙겨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가장 기자실에는 기사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보도자는 메일로 오는데 그래서 옥천신문에 제보가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오고 사람들이 신문에 제보하는 게 생활화가 돼 있어 되게. 뭐 불편하면 신문에 전화해. 나오니까 취재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저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제 선배들 중에 서울에 있는 언론사에 있는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있는데 그 선후배들이 야 옥천에 그 조그만한데 무슨 기사거리가 있냐. 거기 기자들 지금 우리 직원들이 15명,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취재기자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무슨 5만 명 단위의 조그만 농촌에 무슨 취재기자가 10명이나 필요해. 한두 명이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제보가 생활화되어 있고 왕성하게. 그리고 옥천신문 기자를 볼 때 우리는 무조건 옥천에 살아야 됩니다. 같이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뭐 대전이 가깝다고 대전에 출퇴근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 기자 인구 1인당 기자 수가 가장 많은 게 옥천입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슈퍼 가다도 만나고 식당 가다도 만나고 제보 황 기자 이리 와봐. 제보할 게 있어. 뭐 이거 좀 이거 민원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이야기가 여기로 통해. 언론사 신문사 문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 데 있는데 사람들이 언론사 한 번 전화하려면 힘들잖아요. 되게 그죠? 아 이거 어떡하나. 신문사 한 번 들어가기 힘든데 막 경비들 다 막 이렇게 검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바카스도 한잔 마시고 믹스커피도 한잔 드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가는 우리 사람만.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되고 모아지고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수가 한 3,500부 지금 유가 부수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기 이게 한 부에 2,500원짜리 신문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구독료가. 근데 이걸 3,500명 정도가 봅니다. 옥천의 가구수가 가구수 따지면 15,000에서 2만 4인데 한 20% 정도가 신문을 보는 겁니다. 시청률 20%면 대박이라고 하죠. 매주 대박을 기록하는 겁니다. 신문이 훔쳐갑니다. 신문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희는 무까지는 절대 배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체통에 꽂아 있으면 보고 싶어서 훔쳐갑니다. 훔쳐보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고서 다시 놀아요. 그러는데 맨날 왜 내 신문이 꾸겨져 있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제보가 이렇게 오죠. 저는 이 푸드 플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말과 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공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지역 혁신 리더 양성 교육을 하는 것도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뛰어난 사람이 자주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하나씩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고요. 뭐 뛰어난 엘리트가 막 서울대 나오고 뭐 어디 유학 갔다 온 사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필부 우리 가불병역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힘. 그래서 그 결정을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공공의 논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그러려면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자들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그것들을 글로 써서 공유하는 작업들. 이건 공론을 만드는 굉장히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마이크를 쥐어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네?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공론이 활성하게 촉매시켜주는 힘. 이거 언론인데 저는 푸드 플랜 말고 푸드 플랜도 중요하지만 그 한 축에는 미디어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플랜. 지역에 미디어 플랜이 있어야 된다. 공론의 구멍이 촘촘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플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굉장히 기본이고요. 옥천에는 옥천신문뿐만 아니라 옥천신문 문화콘텐츠 사업단으로 시작해가지고 독립한 월간지가 있습니다. 또 월간옥이라는 잡지도 하나 있고요. 지금 한 3년 4년 넘었는데 거기도 직원이 한 15명 됩니다.
월간 오기네란 잡지가 있고 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 국가생활정보지가 새롭게 독립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독립된 걸 국가생활 이 국가지를 뿌리는 건데 우리 동네라는 회사가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직원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오크지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건 매주 옥천신문과 같이 끼기도 하고 지역 곳곳에 주요한 장소에 그냥 무료 배포됩니다. 줄광구나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 이 우리 동네라는 오크지가 만들어졌고요. 또 최근에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공동체 라디오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생소하죠, 그죠? 이거는 강원권에는 영어라고 태백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공제를 신청해서. 근데 공동체 라디오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허가해 주는 건데 저희 옥천 같은 경우 104.9MHz를 받아가지고 라디오를 틀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올 연말까지 주민의힘으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송고령 기념사업회나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랑 달라서 일반 농민들이나 주민들도 그냥 하우스 농사에 있다고 라디오 키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매일 6시간 방송을 해야 됩니다. 6시간 이상 지역 콘텐츠로 방송을 해야 되는 음악도 틀어줄 수 있고 이런 거 사연도 읽어줄 수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해서 한 스튜디오 2개 정도 만들고 전파를 연말 이내에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옥천 읍내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다 들리는 거죠. 라디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기록공동체라고 이제 아카이빙하는 아키비스트에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의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모으는 옥천 기록공동체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청원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미디어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요즘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양한 영상이나 음성, 그다음에 활자, 사진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역사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옥천의 미디어 플래닝입니다. 나중에 더 하나가 된다면 TV 방송국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 마트나 이발소 같은 데 가면은 TV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종편이에요. TV조선이나 MBN이나 이런 거. 그런 데서 뭐 어떤 방송 하냐? 뭐 다이어트 이거 약 판매하는 듯이 뭐 이런 거 하거나 연예인 신변 잡기 하거나 정말 우리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시간 잡아먹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KBS가 변화하기 되게 힘들고 KBS가 좀 변화하려면 군 단위마다 방송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편을 이길 수 있는 건 지역 밀착형이다. 그래서 24시간 TV를 틀어놓는데 거기에 군의회 의원들 뭐 의회 방청하는 것, 의회 어떤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것도 나오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옥천군 예산이 1년에 5천억 원인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 TV 리모컨도 딱 채널 틀면은 누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인터뷰도 해주고 어느 식당 기업했다고 이런 거 방송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잘 자리 잡으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 팟캐스트나 이런 뉴미디어까지 같이 해서 지역의 공론의 그물망 어떤 미디어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고 재밌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옥천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지역을 바꾸는 거는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거로 이 사람을 뽑고서 이 사람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선거공학적으로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 되게 제도권 정치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야?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현혹된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이 지역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혁신하는 게 여러분들 뒤에는 리더로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는 적어도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어떤 걸 도모할 것인가. 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죠. 사회. 선출된 정치인이 공직자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바꾸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은 4년마다 5년마다 바뀌지만 그리고 하다가 그만둘 테지만 우리는 여기다 뼈를 묻고 살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바로 이게 주인은 바로 우리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군수가 바꾸는 게 아니라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꾼다. 우리가 바꾼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건 지금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지금의 민주주의는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촛불 드는 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이벤트식 민주주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환상과 환영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면은 내가 숨 쉬듯이 민주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인재군의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재군의 예산이 얼마만큼이고 뭐 건물을 짓는데 내 의견을 묻고 내 목소리가 담겨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하고 바꿔내는 거. 그러면 옥천에서는 적어도 옥천신문에 옥천 군위에 가보면요 방청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군위에 여기 인제군 군위에 갔다고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군위에 방청해 보신 사람이? 인터넷 방송 해줍니다. 인터넷 방송 보신 분 있습니까? 아, 예, 그거 저기 인터넷 방송 안 가도 다 저기 중계해줍니다. 어디 중계를 해주죠? 인터넷 중계 다 해주죠 홈페이지에서요. 아니 홈페이지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인터넷 중계를 해도 볼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지 않아서 못 봅니다. 안 봅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걸 누가 봐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옥천에서는 군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옥천신문 기자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주 신문에 한 판 한 판 두 판 세 판씩 씻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야, 너 이거 말했어? 전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해서 의사감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의원이나 군수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많이 오면 뜨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감시와 이런 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업들이. 그래서 각 마을마다 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옥천은 얘기한 것처럼 그 옥천 살림이 자급의 거점이라면 옥천신문이 어떤 자치의 거점으로 각각의 푸드 플랜과 미디어 플랜을 하나씩 얽히면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물망을 짜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치와 자급의 정신으로 순환과 공생의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지역 발전 하는데 어떤 게 발전하는 걸까요? 인구를 더 이상 저는 인구가 줄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사실 인구의 중요성,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인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인구의 질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역별 균형입니다. 첫 번째, 지역별 균형. 이게 옥천군도 건강하지 못해요. 옥천읍에 3만이 모여 사니까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산다는 건 정치의 실패입니다. 고루고루 지역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에요. 옥천이 5만 명이면 적어도 지역에 9개 읍면이니까 9개 읍면에 한 5, 6천 명 정도는 분산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의 고루고루 발전한, 인구가 줄어도 상관없지만 이 지역별 균형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대별 균형입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는 대부분 다 옆피라미드형입니다. 옆피라미드형 미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농촌의 종특으로 찍혀가지고 농촌은 노인들만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종 형태로 이 출생자가 있고 청년들이 있어야 돼. 근데 농촌은 20, 30대가 완전히 비어있는 이빨처럼 빠져 있어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숫자보다 양의 선척하기보다는 인구
세대별 균형과 지역별 균형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인구에 대해서. 숫자가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치더라도 그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을 놓치고 보면은 우리가 큰 걸 놓치고 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균형 발전이란 말도 이제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균형적인 걸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옥천시면 옥천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금 한 12명 정도, 13명 정도 오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미디어 활동을 하는데 계속 365일 24시간 그 숙소를 저희가 한 4개, 신문사에서 4개 숙소를 얻어가지고 그 친구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기사 쓰기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끊임없이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미디어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한 12명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또 하나 집 한 채를 얻어서 계속 있게 하고 그 중에 절반은 옥천에 남아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머지 절반들은 뭐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일을 또 이거 같은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숙식을 하면 같이 커뮤니티,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어떤 채워질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기자단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어릴 때부터 홈그로운 시스템으로 길러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길러가지고 기자를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미디어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미디어 활동가들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혁신 리더지만 지역 공동체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신문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을신문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야지 사람을 만나는 게 쉬워요. 우리 교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인제 어디? 인제 여기 왔으면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무슨 얘기 하셔요? 주부 아니 어디 마을이 있나요, 여기가? 사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생활권 중심에 마을 신문을 만들었어요. 인제읍에 있는 마을 신문을 만든다면 활동하면서 취재하면서 조직화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사로 담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알게 되고 재능을 알게 되고 다시 결속시키는 공동체 이임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신문이나 이런 걸 촉매제로서 지역 활동의 어떤 촉매제로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하고 그래서 옥천에는 안남면 같은 데는 배바우 신문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타블로이드형 탄형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면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지역 공동체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마을 신문이나 이런 언론들은 풀뿌리 언론은 굉장히 필수적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든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공론을 모으는 작업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기사에 담아내는 그 과정들이 저는 하나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 진행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안남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남면 사례는 인구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안남면 옥천에서 가장 작은 면인데 2000년대 초반에 농민 회장을 하셨던 분이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초기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초기에 사무 간사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마을 축제를 기획해가지고 옛날에도 마을 축제 하면 지금은 거의 레크레이션 업체 불러가지고 그냥 주민들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민들이 무대에도 쓰고 아이들도 무대에 쓰고 그러면서 이게 객석과 무대가 구분 없이 같이 노는 마을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축제. 그 마을 축제를 기화로 지역이 이게 단합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부터 시작됐다가 2003년도에 마을에는
여러분 농촌 마을에 살면 알겠지만 한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되게 많습니다. 글 모르는 할머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남면에 한 분이 한 노인이 보은까지 가서 한글 학교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스를 2번, 3번 타도 한글 배운다는 얘기 듣고 안남면 주민들이 아 이거 우리 지역 할머니들 이렇게 멀리 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어머니 학교를 만듭니다. 이름도 한글 학교라고 부르면 할머니들이 좀 창피하니까 이름도 어머니 학교라고 해가지고 안남 어머니 학교라고 이름 지어서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12개 마을을 다 돌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할머니 수가 80명 넘었습니다. 그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되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서로 되게 그 교통편이 없으니까 서로 만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것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화요일 금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농사일에서 좀 벗어나서 이 할머니들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면 수업 듣는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죠. 그래서 너무 잘 운영이 되고 한글도 배우고 그 할머니들마다 각각의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 결혼을 했는데 교통사고 일찍 죽고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쌍둥이 손녀를 낳았는데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 낳고 했는데 그 며느리는 제가 시키고 쌍둥이 손주를 키우는데 쌍둥이 손주들이 학교 갈 시점이 되니까 혹시 모르는 걸 물어보면 본인이 할머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학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한글 배우려고 손주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되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라고 그냥 모시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학생회를 만들고 학생회비를 내게 하고 할머니 학생회장도 뽑고 학생회비 모은 돈으로 김치냉장고도 사고 밥도 공간을 마련해주면 스스로 누가 이 밥을 해주지 않고 한 7, 80 먹은 할머니들이 직접 밥을 해먹습니다. 하고 다 설거지하고 갑니다.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2가지인데 어머니 학교 학생들이 뭘까요? 설거지. 설거지. 할머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애고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해요. 방학. 그렇죠. 또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면은 할머니들이 그 글을 쓴 게 이렇게 붙여 있거든요. 방학을 하면 학교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글들이 절절하게 써있어요. 학교 빨리 가고 싶고 학교 안 하니까 그냥 집에서 농사일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도 쉬고 싶으니까 방학을 하는 건데 방학 빨리 끝내달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학교 못 다니니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저는 이게 평생 교육의 어떤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배우라고 하지 않아도 배움을 갈구하는 진짜 방학도 없이 졸업도 없이 배우고 싶은 이런 열망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들은 버스도 못 타고 글도 잘 못 외워서 농협에 자기 통장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면사무소 관공서 가는 걸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글을 배우고 나서 나는 어머니 학교 학생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관공서도 가고 면사무소 2층에 어머니 학교가 있거든요. 그 농협에 자기 통장도 만들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글도 배우고 완전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못 냈던 약자가 이 중심부로 이렇게 끌어와서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게 사실 지역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80여 명의 자원을 얻은 겁니다.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그리고 어머니 그 안남면 작은 음악회 할 때
메인 무대, 주인공 무대로 씁니다. 어머니가 꽉 차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떠받들어주고 정말 안남의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이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져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말에 하나가 더 있는데 2006년도 말에 이게 금강 수계기금으로, 그러니까 옥천은 대청호 상류라서 개발을 못하는 대신 금강 그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 대전이나 이런 사는 주민들이 평당 뭐 180원, 200원씩 내는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의 일부를 그 상류 지역 읍면에 나눠줍니다. 일부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나눠주는데, 안남면 같은 경우는 해마다 5억을 받았습니다. 5억 정도. 5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 돈을 뭐 농로포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마을에 간 보수나 이런 데 많이 썼는데 매년 받으니까 사실 쓸데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밑빠진독에 물붓기를 계속 엉뚱한 데 쓰느니보다 이 마을 12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30%는 우리 면을 위해 쓰자. 안남면을 위해 쓰자. 이게 사실 논아준 돈 뺏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12개 마을 이장들이 면을 위해 결의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그 공공 예산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 어떻게 논의할래, 누가 결정할래, 이렇게 했을 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논의구조를 만든 거죠. 논의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냐, 12개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추천한 마을위원들 1명씩, 그럼 24명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형태로 면단위 보면은 자율방문대장, 의용소방대장, 또 체육회장, 홍물단장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15명, 16명, 맑게나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40여 명이 넘는 주민평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공론장으로 구성을 하고 모든 일들은 여기서 논의한다. 안남면 지역발전, 이 돈을 쓰는 것도 여기서 논의한다. 요즘 말하는 주민자치회 같은 형태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매달 회의를 했어요. 매달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고, 근데 회의가, 여러분 회의를 하면 알겠지만은 회의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죠? 저도 이 안남면 지역발전의 회의를 지켜보니까 진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될까? 어디에든 또라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죠? 또라이 한 명씩 있죠, 그죠? 이 회의를 하면 막 그 딴지 거는 사람, 늦게 와가지고 막 이미 다 결정했는데 다시 뒤집어 버리는 사람, 술 먹고 와서 꼬장 부리는 사람, 이 패를 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뭐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 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 뭐예요? 근데 저도 보고서 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나? 한 3-4시간 하는데 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건가? 그때 SBS 옛날에 최후의 권력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로 최후의 권력은 주민이다.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왔어요. 안남면 주민자치가 되게 유명하다고 촬영을 했는데, 그 PD가 딱 보고 맨날 싸우고 박질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말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자님,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이렇게 하면서 이 회의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이, PD가 그리는 민주주의 이상은 딱 회의를 하면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서 멋진 결론이 딱 나오는 거, 이걸 딱 그림을 딱 그리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개차반이니까 그림이 딱 깨진 거죠. 결국 한 2주 넘게 찍다가 방영이 안 됐어요. 방영이 안 됐는데 그때가 좀 갈등이 심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갈등을 먹고 자라요. 갈등을 먹고 자라는데 또라이는 어디 생깁니다. 반드시 이 욕구가 있죠. 저 사람만 안 나오면 회의 정말 잘 될 텐데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데 꼭 그 사람이 나와 또 미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짜증이 나서 어디 아파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프면 무릎 쓰고 나와 또 나와서 뭐 또 얘기하고 헛짓거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사람을 제명하잖아요.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죠? 또 이 자리에 또 또라이가 또 생기네. 또라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또라이인 걸 의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기질이 다 모여 있으면 기질이 다 달라서 이게 리더라는 건 그 기질을 잘 이용해서 이게 딱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 리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의 다른 기질이 또 이렇게 불쑥 일어나가지고 또 막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 쟤만 빼고 우리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 가자. 쟤만 안 나오면 되는데 쟤만 제명시키고 빨리 좀 일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조급하니까 일추진이 안 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진짜 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막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맞아요, 지금 제명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알고 있죠. 이게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제명 당한 사람도 제명 당한 사람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내 말도 무시하고 이래서 막 또 바깥으로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된 거라도 이게 그들만의 결론이 되는 거고 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이 달고 가는 거, 끌고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공동체의 근육이다. 공동체의 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반면교사로도 삼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좀 이게 긴장관계도 적절히 되고 이 의견이 또 좋은 쪽으로 모아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쯤 한 명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갈등을 피하지 말자. 갈등이란 건 갈나무와 등나무가 엮여진 건데 이거 단단히 엮이면 되게 좋은 동화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서로 근데 만장일치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투결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투결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합의를 하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방식. 회의가 지리하게 끌지만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내면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우리가 과정이 힘들게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야 이거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왜 이거 가지고 딴 말을 이렇게 얘기하게. 근데 회의를 회장하고 총무가 딱 해서 이렇게 딱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렇게 결정합시다. 딱 하면은 일사천리로 돼. 이거 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뒷말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준비해서 나 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 이게 수근수근 되다 보면은 이게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말뿐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멸균 막걸리가 좋냐 생막걸리가 좋냐. 생막걸리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진짜 갈등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갈등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하고 조율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공동체의 근육입니다. 이런 근육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조율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는 요만한 갈등이 막 증폭돼가지고 막 지역사회 막 진짜 다 정남이 떨어지게 이사하고 싶어.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큰 갈등도 빨리빨리 수습을 해서 상처가 덜 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일하는 건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 아무리 지가 잘나면 뭐해?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지가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오고 서울대를 갔다 오면 뭐해?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랬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들어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하면 이거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기농기촌 하잖아요. 기농기촌 하는데 자기는 마음 편하게 살려고 기농했는데 보면 요만큼 땅 왔다 갔다 들이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바로 이 지척인데 내용 증명 보내고 왔다 갔다 얼굴도 안 보고 그런 거는 사실 마을 안에서 이런 갈등을 조율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장도 못 뽑습니다.
이 소송까지 갑니다. 저는 메아리란 마을인데 거기 이제 기농 전원주택이 많이 생겼는데 전원주택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참여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요. 이장을 뽑아야 되는데 대충 이 모여있는 사람끼리 뽑아서 이장을 뽑았어.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의 3분의 2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다. 무효됐어요. 법정 소송으로 마을에 있는 3분의 2가 절반 이상이 참여해서 결정을 해 유효하다. 맞는 말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걸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억 5천이라는 돈으로 지역발전 1억 5천이라는 돈으로 뭘 했냐? 맨 처음 사업이 뭐 했냐면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걸 했냐? 안남면에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웠죠. 안남면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농업 분야, 농촌 분야로 나눠가지고 농업 분야 계획, 농촌 분야 계획을 세우죠. 이 책을 세워서 어떻게 했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거에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50억 원이라는 돈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와가지고 권역센터를 만들고 권역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권역사업 농림부에서 권역사업 하는 건 5개 마을, 6개 마을 묶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걸 안남면 전체가 논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5개 마을, 6개 마을을 할 수 없다. 전체로 할 거야. 안남면 전체. 이렇게 우겨가지고 전체 12개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림부의 정책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로컬푸드 식당도 만들고 배바오 신문도 만들고 오래된 장터, 5일장이 사라졌는데 5일장 장터를 복원하는 것도 만들고 여러 일을 사업을 한 거죠. 그 권역센터 건물을 줬을 때도 어떻게 했냐? 이 권역 사업은 이 농촌 개발 사업은 100% 망합니다.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내일 출근을 막 일하기 되게 바쁜데 주민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건물 짓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행정에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뭐 이거 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건물 하나 짓더니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왔다 해. 그게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저것이 우리 마을에 뭐 이 기획서 몇 번 쓰더니 돈 몇십억 가져오더니 지네들이 다 갔네. 이게 하나둘씩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깨지는 겁니다. 이게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을 따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데는 불평등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마을이 깨집니다. 이게 거의 공식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돈을 따오면 따올수록 마을의 분란은 더 커지고 마을은 깨지게 만듭니다. 시골 마을을 깨지게 하는 거죠. 돈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추스리고 논의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그 돈을 받아버리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회장 차 바꿨대. 어이구 그 돈 좀 벌더니 차 좀 바꿨는 모양이야. 이렇게 한마디가 소문으로 되고 집도 뭐 고쳤던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의지가 확 꺾여버리죠. 그건 소통이 무지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 아이디어만큼 이야기하는 시간, 이게 발효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결과로 직진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남면은 어떻게 했냐? 12개 마을을 다 순회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마을 주민들 모여 우리 이런 사업 할 거 이런 건물 질 거예요. 어머니요. 음식 다 싸들고 와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건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마을 잔치 기금을 줄 테니까 여기서 마을 잔치 한번 하세요. 이 건물에서. 그럼 주민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 그 건물이네. 한번 휙 둘러보고 발을 밟는 순간 얘 내 건물이 되는 거야. 이거 그때 얘기한 그거는 우리 거구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건물이 되니까 이거 이용해도 우리 딸 자식 와도 이렇게 잘 수도 있는겨? 예, 주민들은 할인해 드립니다. 하니까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동창회 거기서 먹고 자고 결혼식 필요한 거기서 하고 또 애들 손주들까지 다 오면 잘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거기서 자게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네. 이렇게 인식이 돼서 별 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게 사실 12개 마을 순회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일정 다 잡아야 되고 가서 이거 만들어서 이게 해야 되고 마을 잔치 하려면 또 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거기도 봤잖아. 딴 얘기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나도 확인하고 너도 확인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 투명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2007년도에 안남에 배바우 도서관이 지어졌는데요. 배바우 자원도서관이 지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안남에 도서관도 없는데 기금 건립 기금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응모해 보면 좋겠다.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 그래가지고 주민들 괜찮다. 애들 면회는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문방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방과후에 갈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서관 건립 추진에 한 대여섯 명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하고 그냥 응모한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잘 되는 도서관들을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는지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보고서 계획서를 써서 응모를 했죠. 그래서 됐습니다. 2억 원 건축비 2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건축비만 있으면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이제 지을 땅이. 땅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농협에 갔습니다. 농협. 그 당시 안남농협인데 다 농협 조합원이고 이사분들이었거든요. 이게 다 시골에 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농협 조합층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땅 왔는데 농협 땅 좀 내놔라. 농협의 역할 중에 이 지역의 문화사업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냐. 있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땅을 내더라고. 근데 갑자기 조합장이 뻥지죠. 자기랑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건축비 따고 땅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조합원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이사들도 얘기하니까 지역을 아이들을 위한 건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안남 농협에서 땅을 영구 무상 임대로 내줍니다. 근데 그 조합장이 하는 말이 야 그거 나도 해봤는데 새마을금고 이런 거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3년 못 가. 너 그거 못 가면 반납해야 돼. 땅 우리한테 반납해야 돼. 이렇게 하고서 땅을 내줬어요. 그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다락방이 있으면 좋겠다. 애들은 부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 간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딱딱한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뛰어놀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건축가와 같이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이쁜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개관을 하는데 되게 흐뭇했어요. 흐뭇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일할 사람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필요하겠죠. 보통 이런 건 이제 후원 회비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몇 달이 1000명인데 그거 만원씩 놓아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디로 찾아갔겠습니까? 옥천 군으로 갔습니다. 군으로 가서 야 이거 군에서 해야 될 일이야. 원래는 우리가 이게 도서관 건축다 도서관도 지었으니까 예산 좀 지원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민가이드와 군수와 주민가이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또 옥천신문에 제가 있을 때인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작은 도서관 예산 지원 사례를 계속 기사로 쓰고 릴레이로 하니까 공무원들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게 있구나. 그 네덜란드까지 가서 제가 해외 취직도 같이 해봤는데 그 딱 보니까 이제 공무원도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했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 건물진지 이듬해 한 6-7개월 지난 다음에 3천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줘. 주민들의 힘을 쟁취한 거죠. 그때 운영비 지원할 때 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면 기부채납 하십시오. 옥천 군에서 관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민들은 지원만 하세요. 우리 운영은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되 운영은 주민들이 합니다. 너무 잘 운영을 합니다. 스스럼 없이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애들도 학교 끝나면 도서관으로 옵니다. 도서관이 그냥 딱딱한 막 소리 안 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막 뛰어놀아요. 뛰어놀다가 지치면 책을 봐야지. 책 놀이터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락방도 있고 숨어서 책 보고 애들끼리 누워서 하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해줘. 옥천 살리면서 이제 간식 지원해줘가지고 애들 먹을거리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게 도서관이 나중에는 충북도에서 태양광하고 지열 냉난방을 해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됐는데 국비, 도비, 군비, 농협다 이것까지 이용해서 하나의 멋진 도서관이 탄생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 주민들 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이 만들어져 어머니 학교 할머니들도 한글을 배웠으니까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거기 와서 책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행사도 합니다.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할머니들 같이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룻밤 자기 행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하룻밤을 자고서 도서관이 사랑의 공간이 돼요. 전 되게 이 시골 가보면 조선과정이나 한부모 과정, 다문화 과정 엄청 많아요. 다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결성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혼하면 도시에서 자식들 이혼하면 할머니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면 다 알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 학교 다니는 할머니였는데 오락부장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며느리는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이면 막 진짜 술 먹고 막 팽팽 부리고 이러니까 며느리가 도망갔어요. 그 딸 나영이라고 딸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되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에 오면 표정이 밝아졌어. 도서관 사서 운영하시는 분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같이 언니 오빠가 생기고 품어주니까 그 우울했던 표정이 매우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지역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보듬고 지지하는 거 되게 그런 공간이 어머니 학교도 할머니도 보면 막장 스토리나 사연들이 엄청 많아요. 2번, 3번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가정사가 정말 엉망진창이어서 그 다 속끓이고 계시거든요. 그것들 얘기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동년배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이게 돼 있죠. 그런데 매년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게 뭐 했냐면 어떤 게 또 필요합니까? 내게 했을 때 주민들이 그 다음에 막 스티커 붙이기도 했어요. 스티커 붙이기 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마을버스가 나왔습니다. 마을버스. 이 면을 12개 마을 순회하는 마을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 주민들이 원하니까 만들자. 근데 버스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이제 안남면에서 옥천읍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있었죠. 근데 이거는 옥천읍으로만 나가니까 이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마을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 만들겠다. 주민들 다 이렇게 하니까 옥천군하고 옥천버스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야, 안 그래도 버스가 적자인데 니네가 버스 만들면 또 어떻게 해? 안 돼. 그럼 안남 가는 버스 안 보낼 거야 우리. 그것 때문에 막 못했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코스로 이렇게 돌아. 근데 그건 못 하겠대.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그걸 한 1년 가까이 궁전하고 이거 주민들을 만들겠다. 버스 회사를 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버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서관 순환버스였습니다. 도서관 셔틀버스. 야, 도서관 버스 만들면 되잖아. 버스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버스로 만들어서 마을버스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서관 버스는 예산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기사 인건비도 나와요. 그래서 도서관 버스이기 때문에 돈도 못 받아요. 무상버스입니다. 무상버스. 맨 처음에 옥천군에서 그래서 야, 그럼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만 타야 돼. 이렇게 막 보고 이랬어요. 이렇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만 타나 안 타나.
근데 그게 뭐 가능합니까? 어? 도서관을 이용하다 타는 겁니다. 그냥 타서. 주민들 지금도 계속 돌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계속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발이 된 겁니다. 되게. 1시간 단위 12개만 계속 도니까 공짜로 딱 타고 할머니들 어머니 학교 갈 때 그 버스 탑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 갈 때 그 버스 탑니다. 도서관이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농사일 바쁜데 애들 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애들 도서관에다 간식도 챙겨주고 밥 다 먹여주고 끝날 때 오면 버스 타고 오니까 공짜 버스 타고 오니까 얼마나 이게 복지예요. 삶의 복지. 그러니까 안남 9개 오면 삶의 질 치수 조사를 했는데 안남면 1등이 나왔어요. 안 그래요? 할머니들 입장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어머니 학교 다니는데 학비도 공짜고 자기네들 학예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이게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가서 공짜로 책 읽고 그 다음에 버스도 공짜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인생이 달라졌다. 아니 너무 좋아졌다. 할머니들 입에서 그게 나옵니다. 얘기가. 그래서 안남면 브랜드도 이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만들고 농업 브랜드, 지역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안남면 상징을 만들자 해서 12개 마을에 있는 돌을 다 가져와가지고 돌탑을 샀습니다. 이렇게. 안남에 오시면 그 큰 잔디 광장에 돌탑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돌탑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각 마을에 돌을 쌓은 겁니다. 이게 안남면의 상징이에요. 소나무도 광장에 12그루를 딱 심어놨어요. 우리가 12개 마을 같은 면입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을 만드는데도 주민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술가들과 같이 큰 둥실둥실 배바우상이라고 조형물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일반 조형물하고 다릅니다. 멋집니다. 큰 잔디 광장도 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장이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했는데 지역발전위에 면장이 뭘 하려면 지역발전위에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거꾸로 된 거죠. 주민자치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안나면 지금 이제 목욕탕을 붙일 예정입니다. 읍내까지 가지 않아도 노천탕도 있는 목욕탕을 져서 언제든 돈을 내고 목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방도 없는데 당구장도 없고 탁구장도 없는데 그것도 공공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남면에 살면 굳이 읍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자족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공공시설들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면은 농촌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면 지역의 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줄거든요. 그렇게 학생 수가 줄지 않으려면요, 주택도 교육이주택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외제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싸게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 일자리도 제공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야 학생 수가 또 차고 지속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면 소재지에 뭔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 생활 문화 시설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그러니까 사람이 작다고 눈코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영화도 보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충족할 수 있도록 면 단위 지역 안에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와서 면에 사는 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기서 뭐 할 거 돈도 안 쓰고 할 거 되게 많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돈 몇 푼 준다고 200만 원 줄게 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살겠습니까? 사실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기농기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지자체가 삐끼처럼 돈 우리 얼마 지원금 줄게 얼마 지원금 줄게 이거 오세요. 그럼 다 비교해서 많이 주는 대로 맞죠, 그죠? 돈 더 줘야 돼. 이게 아니라 돈을 안 줘도 살만한가? 아이를 키우고 살만한 곳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약국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작게나마 있다면은 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거. 그리고 또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갖춘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우리 지자체는 교육 사무를 안 맡고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라고 미루고 있지만 화천 같은 데는 교육 지원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저는 지역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지자체가 교육에 깊숙하게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의 교육은 작금의 교육은 뭐냐면요, 다 내보내는 교육이에요. 바깥으로. 인제에서는 못 살아. 나가서 저 일자리가 어디 있어? 여기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은연중에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떠나가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게 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뭔가 여기 지역에 살면 루저라는 느낌,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돌아다니면 너 뭐해? 뭐하고 누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도시에서 거주합니다. 출퇴근하고. 그렇지 않나요? 왔다 갔다 도시에서 거주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교과과정도 그렇고 도시 중심, 서울 중심, 글로벌 중심 이렇게 가르쳐요. 초등학교부터. 해외를 나가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내려가더라도 뭐 어디 이거 서울에 갔다 오면 되게 멋있어, 이렇게 서울을 동경하게 만들고 해외를 동경하게 만드는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뿌리 내리는 거, 이 지역에 사는 것도 괜찮아, 좋아. 지역의 가치, 농촌의 가치,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가르치고 배운다면, 그리고 졸업하고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서울대 가는 애들 장학금 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군 예산으로 서울대 가는 애 장학금을 왜 줍니까 도대체? 지역에 남아있는 애들을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죠. 지역에 남아있는 애들 잘 살으라고 뿌리 내리고, 그래야 인구 증가에도. 서울대 가는 애들이 인제에 다시 오겠습니까? 한두 명은 오죠. 국회의원 하려고, 군수 하려고, 그죠? 그거 말고는 안 옵니다. 절대로. 왜 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육 방식, 도시 중심의, 서울 중심의 교육 과정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지역을 가르쳐야 돼요. 지역을 가르치고 지역에 사는 것, 어떻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 오더라도 이제는 대학교가 없습니까? 네, 없으면 대학 갔다 오더라도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으면 지역에 뿌리내려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가 잡힐 때 홈 그로운 시스템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유출되는 걸 막고 지역을 아는 친구들이 지역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맨날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도 못 막으면서 밑빠진 거 그대로 방치하면서 외부에 백날 끌어와야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잠재적인 고객, 우리 잠재적인 주민,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역에 멀지 않아요. 내 자식, 내 아이들, 내 이웃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걸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제 군에서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교과를, 요즘 행복교육지구나 뭐해도 방과후 지역의 아이를 키운다, 마을의 아이를 키운다 얘기해서 지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양념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지역에서 애들이 졸업하면 도시에 가서 빌빌대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원룸에 진짜 고시원 이렇게 하면 비참한 삶 살게 하지 말고 지역에서 그래도 행복하고 윤택한 삶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같이 이걸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군의 지역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재학, 옥천학이 있듯이 인재학을 정립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초중고부터 맞춰서 인제는 이런 지역이야, 이렇게 되면 되게 아름답고 자존감을 심어주고, 지금의 교육은 존재를 배반하게 만드는 교육, 존재를 비하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교육이에요. 또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면 인제는 유명하니까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예천 사는 친구가 예천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안동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옥천에 사는 친구도 옥천하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전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딘지, 내가 어디 사는지 설명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저는 이런, 그리고 시골 깡촌에라 출신이라고 아이 촌놈 막 이렇게 놀리는 난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지역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육,
식민 교육을 아직까지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고 있다는 거.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도시로 마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깨부수지 않고서는 진전은 없다. 여러분들의 혁신, 그거는 지금 초중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러서 지금의 인재를 길러서 다음 인재가 이런 거고, 인재가 필요한 건 뭔가 아이디어를 같이 내보고, 아이들 초중고만 되면 너무 생각할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같이 접목하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은 그건 지역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혁신은 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